안녕하세요. 임준석 강사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 기본 66회입니다. 그리고 33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이어지는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3번부터입니다. 자, 밑줄근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비상수단이래요. 뭔가 지금 긴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봅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를 살해하고 국왕을 보호하여 정령의 난발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가 없었대요. 나라의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대요. 그래서 희생을 무릅쓰고 비상수단을 쓰기로 했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보니까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서재필. 이 인물들, 박영효라는 인물이 지금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들이 어떤 비상수단을 쓰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데 이 사건은 뭔가 비상적인 일, 어떤 뭔가 급박한 일로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모의했었던 인물들이 보니까 거사를 계획하고 지금 뭐 막 하고 있어요. 이 인물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이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단서예요. 바로 이들은요. 급진개화파 세력이에요. 급진개화파, 다른 말로 개화당 세력. 자, 당시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요.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폭넓은 개혁이 아니라 일부 흉내내기 개혁, 개화.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시 조선정부가 청나라에 너무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를 한 방에 바꿔야 된다. 갑신정변이죠. 급진개화파가 당시 조선의 개화정책에 불만을 갖고 당시 지배층 민씨 정권에 불만을 갖고 한 번에 뒤집자 라고 해서 일으켰었던 사건이죠. 당시 조선정부 청나라에 의존적이었었어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을미사변은요. 갑신정변이 벌어진 이후 시기예요. 갑신정변은 1884년인데 요 이후 시기 1895년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했었던 그 사건입니다. 3번에 삼국간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러시아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프랑스, 독일 끌어들여서 일본을 굴복시켰었던 사건. 4번의 아관파천은요. 이것도 그 이후인데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었던 사건. 자, 따라서 갑신정변이 이 단서를 통해서 갑신정변이다라는 것을 파악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서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자, 이 문서가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 영국 공관에 보낸대요. 근래 국내에 전해지는 소문을 통해서 귀국이, 즉 영국이 거문도의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문도라는 이 섬을 영국이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나 봅니다. 아니, 이 섬은 우리나라 땅인데요. 다른 나라가 점유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영국이 왜 이런 걸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귀국처럼 공법에 밝은 나라가 이처럼 뜻밖의 일을 저지를 수가 있나? 거문도라는 지역을 영국이 차지했나 봅니다. 그래,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건은 영국이 일으켰었던 바로 거문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문도 사건, 영국이 우리나라에 거문도를 점령했네. 왜죠? 때는 바야흐로 1884년 갑신정변이 있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그 전에 이모군란, 이 두 사건은요.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 경쟁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이에요. 자,
한반도 문제에 이제 누가 끼어들려고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하냐? 러시아예요. 그래, 이런 모습이죠. 조선을 두고 청과 일본이 경쟁 대립하는데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와 조선이 비밀리에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개입하네요. 이들이 대립이었으니까요.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영토를 뺏어가니까. 자, 요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시기가 언제인가요? 자,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는 시기는요. 요 앞에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모군란이 있고요. 갑신정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 거문도 사건 이후에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이런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다 시기에 해당합니다. 1880년대 중반, 요 시기쯤에 해당해요. 이 사건 이후에 1894년 요 해에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죠. 갑오개혁 1, 2차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청일전쟁도 벌어지는 시기이에요. 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는데요. 근대 시기 때 어떤 사건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벌어졌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근대 시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35번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사진이 딱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뭐 한국사 여러 가지 많이 보셨으면 뭐 사진만 나와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호는 도산. 도산 이분. 자, 신민회를 결성하는 데 역할을 했었어요. 신민회는요,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때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비밀리에 조직된 이 단체입니다. 대표적 인물 바로 이분 안창호.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가 안창호. 자, 안창호는 신민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요,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요 조직들은요 1910년대 이거 어디 있냐면은 미국에 있어요. 미주 지역에 만들었었던 교민단체이자 독립운동 후원단체예요. 이런 단체를 조직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이 바로 안창호입니다. 자, 여러분 신민회라는 단체 굉장히 중요한 단체죠. 공화정을 표방했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예요.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시기 때 이렇게 조직이 돼서 일제강점기 들어서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된 단체인데 이 신민회라는 주제에 어떤 게 있냐면요. 학교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애국계몽운동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중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안창호의 대성학교, 안창호가 평양에 만들었었던 학교예요. 이게 신민회 활동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원산학사는요,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예요. 원산의 주민들이 만든 거고요. 3번의 유경공원은요,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관립학교입니다. 헐버트라는 미국인이 초빙교사로 들어오기도 했었던 서양식 근대교육을 위한 최초의 관립학교. 4번의 이화학당은요, 요 학교는 개신교 선교사인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학교입니다. 근대 시기 때 학교들인데요. 시기적으로는 저 대성학교가 가장 늦어요. 그런데 신민회 안창호 이 인물과 관련이 있는 학교로 신민회에서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36번이에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조약이래요. 자, 가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또 있었나 봅니다. 가를 보니까요, 한일의정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일의정서, 이게 뭐지요? 우리와 일본이 맺은 어떤 조약인데요. 지금 이 조약들은요, 일본에게 국권을 하나 둘씩 빼앗기게 되네. 그 시작이 되는 조약이
한일 의정서였었어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더 큰 조약을 체결하게 될 건데요.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 때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고요. 자, 당시 대한제국은 러일 전쟁에 우리가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 국의 중립을 대한제국이 선언했는데 요거를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일본이 체결하면서 우리와 군용지 러일 전쟁에서 군사적인 요충지 지역 대한제국의 땅을 마음대로 쓸게. 우리 전쟁 이길 거거든. 그래.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조약 체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일 병합 조약 체결까지. 요거는 경술국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되었고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구나. 자, 이 조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조약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일본에 이런저런 것들 빼앗기는데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에 어떤 조약이 또 체결되냐면요. 1차 한일 협약 요게 체결돼서 스티븐스, 메가타 이런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파견될 겁니다. 고문으로요. 그리고 을사늑약 통감부가 설치되고요.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지요. 대한제국 외교권을 통감부 통감이 행사하게 되네. 그리고 한일 신협약. 한일 신협약으로 행정권 같은 거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또 군대가 해산당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법권을 빼앗기는 기후각서.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907년 정민연에 체결된 정미칠조약. 요게 요거예요. 정미칠조약이 한일 신협약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조약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가 무슨 조약인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1번에 텐진조약이라는 이 조약은요. 갑신정변이 체결되고 청과 일본이 나중에 한반도에 군대 파병할 때는 서로 연락하자라고 하여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갑신정변 후속 조치로 체결되었다. 청, 일본이. 제물포 조약은요. 요거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의 경비병으로 들어오게 되는 조약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에 등장할 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은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과 일본이 청일전쟁을 벌이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청나라에게 여러 가지를 뜯어먹는 이런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조약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다음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후래요. 요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여기 시나리오 보니까요. 지금 좀 대사가 있습니다. 농민군대장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학진. 일본군이 궁궐을 점령하여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소. 전봉준이 얘기합니다.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으로 큰일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어디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전주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청군과 일본군이 궁궐에 들어와 있대요. 요걸 보고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시작됐었어요. 고부밀란, 고부 지역의 농민들이 봉기하여 전봉준이 봉기하여 사발통문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봉기하여 고부 권한을 습격하죠.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이 고부 밀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정부가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 파견하는데 농민군들을 탄압하니까 동학 세력을 탄압하니 본격적인 봉기로 이어졌었어요. 1차 봉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1차 봉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황황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농민들은 여기까지 점령합니다. 전주성까지 점령해요. 전주성을 농민들이 점령하네요. 그러자 당시 정부가 청나라의 군사 개입을 요청했었어요.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개입하네요. 일본도 군대를 파병하네요. 기존의 텐진 조약을 구실로 서로 연락해서 일본 군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농민군과 정부가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1차 봉기 시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하죠.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이제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네요. 그리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네요. 예,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어허, 안 되겠다. 그래서 농민군이 다시금 봉기하네요. 2차 봉기예요. 2차 봉기는 농민군이 총집결합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네요. 이게 바로 공주 지역의 우금치 전투네요. 이게 2차 봉기 시기 때 있었던 일이죠. 자, 답이 나왔어요. 요 다음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네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자, 지금 요 상황이요. 어디일까요? 요거야. 경복궁이 일본에 점령됐대요. 궁궐이 점령됐대요.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2차 봉기구나. 이렇게 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부 밀란 전에는 동학군이 종교의 자유를 주세요라는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것을 벌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3번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1번의 내용은 동학, 이전에 탄압했었던 얘기. 4번에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서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고부 밀란의 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전에 보기 1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기 3번이 있는 거고요. 4번에 있는 고부 농민 봉기, 요게 4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가 이와 관련한 언급이고 2번에 있는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였다. 요게 맨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해당되는 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동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순서대로 파악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자, 38번입니다. 다음 장면에 나타난 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죠. 일본의 진빚 1,300만 원 갚기 위해서 이곳저곳 의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연금을 기성에 보태서 국권 수호에 힘을 보탭시다. 일본의 진빚 1,300만 원을 갚지요. 빚을 갚자. 옳소. 나는 20전을 내겠소. 좋은 뜻이요. 나는 은가락지를 내겠소. 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이렇게 헌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빚을 갚자.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갚아야 우리가 자주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운동,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은요.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었던 운동이에요. 우리의 국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이 있었구나. 자, 2번에 문자보급운동, 3번에 물산장려운동, 4번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운동이에요. 이번에 문자보급 운동은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1920년대에 문맹 퇴치하자라는 운동이고요. 3번에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인데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국산품을 쓰자, 우리의 것을 쓰자라는 운동입니다. 4번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요, 우리의 사립대학교를 만들자라는 1920년대에 모금 운동으로 전개되는 사건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39번입니다. 밑줄근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사람들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동대문에서 열린 전차 개통식이래요. 대한제국의 고위 관리들을 찍은 사진이래요.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 때 도입된 많은 근대 문물. 대한제국이 있었던 시기 때 근대 문물들이 많이 도입되는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대 시기 때 문물이 많이 도입되는데 대한제국이 출범하고 특히나 많은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전차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냐면요. 철도도 있을 거예요. 철도. 전차는 당시 수도를 연결하는 수도 내에서 당시 서울 내에서 움직였었던 철도 얘기하는 거고요. 철도는요. 당시 서울과 다른 도시들 연결하는 건데 이 철도에 이런 게 있죠. 경인선. 요게 가장 먼저입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자, 이런 철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대한제국 시기 때. 그렇구나. 그 다음에 1번에요.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각사는 서양식 극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것도 대한제국 시기에 좀 안타깝게도요. 대한제국이 국권을 막 빼앗기는 시기 때 요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공연도 하겠죠. 그렇잖아. 나라가 망해가는데 막 뭐라도 좀 위로할 수 있는 거. 서양식 극장. 시기가 요때쯤이구나.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멸망해가는 시기 때입니다. 2번에 덕수궁의 중명전, 요거는 시험에서 가끔 언급이 되거든요. 중명전은 대한제국의 전궁이었던 덕수궁에다가 만들었었던 한 건축물인데요. 이 중명전이 대한제국이 이제 만들어지고 얼마 있다가 완공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을사늑약.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가지고 대한제국 외교권을 뺏었었던 그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예요.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요게 건립된 거 맞잖아요. 이 중명전은 요걸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됐었던 그 장소. 자, 3번에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한성순보는요, 대한제국 출범 한참 전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모군란 벌어진 그 다음 해쯤에 요게 만들어지는데 최초의 신문입니다. 최초의 근대 신문이에요. 순한문으로 만들었었던 최초의 근대 신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한제국 설립 이전 시기에 해당합니다. 연도는 요 정도가 될 겁니다. 대한제국 출범한 거는 1890년대 후반이에요. 97년 요때쯤이 될 거예요. 그럼 대한제국이 출범한 이후에 만들어진 신문들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40번으로 가보자. 40번에 보니까요. 지금 사람들의 상황이 급박해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죠. 호해요, 호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께서 승하하셨소.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께서 승하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자, 그럼 보세요. 누구죠? 이 사람? 고종이요? 고종일까?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라 그랬어요. 고종이 퇴위된 이후에 마지막 황제였었던 고종의 아들, 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순종이요. 자, 고종이 죽어서 벌어진 사건이 앞서 있었던 3.1 운동이고요. 1920년대 접어들어서 고종의 아들이었었던 순종이 서거하네요. 이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하여 일어났었던 운동, 바로 60만세 운동이죠. 자, 60만세 운동,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하여 일어났었는데 당시에 민족주의라고 불리는 세력,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세력, 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게 되네요. 우리가 단합하자라는 그 계기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이번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예요. 지금 여기는 일제강점기지요. 헤이그 특사 파견은 고종이 퇴위당했었던 계기가 된 사건이죠.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하면서 이제 헤이그의 특사를 보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이것을 구실로 퇴위당하게 됐다. 3번의 토지조사 사업은요. 지금 여기가 1920년대거든요. 근데 3번은 191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일본이 토지를 많이 약탈해 갔었던 그 정책. 4번의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한참 전이네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미국의 배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 들어와서 벌어진 사건이고 이것을 계기로 미국이 침입하는 신미양요로 이어지게 되었죠. 40번의 1번. 다음 문제 41번입니다. 자,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어떤 문학 작품이래요? 판결은 어떻게 됐소? 태형 90대랍니다. 하나, 둘. 간수가 헤어나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태형을 90대나. 귀를 찔렀대요. 아주 그냥 마비된 귀를. 사람의 부르심. 이게 뭐죠? 태형이 있네요. 해설에 보니까요. 이순 일제에 의해서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대요. 일본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태형, 때리는 형벌. 실제로 이렇게 때리면서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피해,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시기다라고 하면요. 태형령이 시행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910년대 일제의 통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제의 통치는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30, 40년대 요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보죠. 1910년대는 무력에 의한 강압통치, 무단통치 이 시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때리는 형벌 같은 게 있는 거죠. 1920년대는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꿨네요. 문화통치다라고 해서 친일파를 키우는 통치. 1930, 40년대는요.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지요.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한국인들을 전쟁에 투입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통치. 요 세 시기죠. 자, 여기 중에서 지금 1910년대 무단통치입니다. 1번에 경성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경성제국대학이 나오려면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대학교를 만들려는 운동을 벌이는데 실패로 끝나고 일제가 만든 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교 1920년대입니다. 자, 이번에 제복을 입고 칼을 찬 헌병경찰 통치라고도 하는 무단통치 시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때리기도 하면서 무력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1차원적인 통치였었네. 3번 조선책략유포에 반발하는 유생이다. 요거는 근대식 일제강점기 한참 전이죠. 조선책략은 저 앞에 황준신의 조선책략,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유포하면서
미국과 수교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결국 1880년대에 미국과 수교하게 될 겁니다. 4번에 국민징용령에 의해 끌려가는 청년이다. 요거는 바로 요 시기죠. 1930, 40년대. 예, 일제가 전쟁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 우리가 동원되기도 했었던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요 세 시기 구분하는 거예요. 일제의 통치 방식 얘기가 나오면요, 이런 정책 나오면요, 어느 시기일까? 셋 중에 무엇일까? 요것을 항상 염두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42번입니다.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엄마를 키우면서 쓴 일기야. 내 할아버지는 나는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 수립된 가가 창사로 옮겨졌을 때 합류해서 독립운동을 했어. 김구 선생께서 또 예뻐하셨대요. 예,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어떤 조직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수립된 가. 그렇죠? 예.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수립되었대요. 3.1운동. 1919년 일어났었던 10년대 말이죠. 3.1운동. 이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 최대의 만세시위 운동이었었는데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는 통합된 조직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여러 조직으로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총지휘하기가 불리하겠다. 그리고 외교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 형태 조직 같은 것을 표방해야겠다. 여차저차의 이유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처음에 어디에다가 두나요? 상하이, 중국 상하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네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지 뭐 3.1운동은 고종이 죽어서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요것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구나. 자, 1번 볼게요.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정답!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어떡할 거야? 문서를 써주는 겁니다. 독립공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연통제 교통국과 같은 여러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정보던, 자금이던 이런 것들을 상하이로 쏴줄 겁니다. 이번에 만민공동에 개최하였다. 이는요,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거죠. 독립협회요. 독립협회의 토론회. 3번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예,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도 발전하게 될 거예요. 예, 요거는 신민회. 앞서 안창호 문제 풀었었는데 그 신민회가 이런 활동도 했었네요. 4번에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요거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방정환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소년운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답은 1번.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분은요, 의열단을 만들고 이후에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까지도 창설했었던 분이죠. 예, 김원봉은 의열단을 만들었다가 규모를 더 키우자. 그래서 중국 관내 최초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죠. 여기 나와 있네. 관내 최초 한인 무장부대. 자, 그러면 가는 뭐예요? 조선의용대입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만들어진 의열단 김원봉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군대죠. 조선의용대. 이분은요, 박차정인데 참고로 이 둘이 부부입니다. 예, 그래요. 부부라고 되어 있네. 근우회는 여성단체인데요.
가의 부녀 복무 단장으로 무장투쟁에도 참여했대요. 그래, 이 부부가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도 하죠. 자, 바로 3번의 조선의용대. 요게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중에서 중국 북쪽으로 가서 김원봉과 연락이 끊기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김원봉의 본대는 어디로 가냐? 충칭으로 가. 그래서 어디에 합류하냐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기도 할 거예요. 한국광복군에 김원봉이 요 분이 요렇게 가셔서 합류했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대. 예, 요것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1번의 대한독립군은요. 이는 홍범도의 부대, 예, 홍범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했던 대한독립군입니다. 2번의 북로군 정선은요. 김좌진,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했던 김좌진의 부대. 4번의 조선혁명군은요. 1930년대 양세봉이라는 분께서 활약했었던 그 군사 조직입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44번이에요. 자,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가 지역과 관련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아는 것들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쭉 보니까 뭐 해녀가 있어요. 예, 해녀들. 그러면은 저쪽 요 바닷가 쪽 거기 같은데 탐라국이라고도 불렸었대요. 그 다음에 고산리 유적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신석기 유적지 중에서 제주도의 고산리 유적지가 있어요. 서울의 암사동뿐 아니라 제주의 고산리 유적지도 있더라. 4.3 사건. 제주도에서 벌어진 4.3 사건. 정부 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당시 이를 반대했었던 좌익들, 그 다음에 이를 추진했었던 우익들, 예, 이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일반 주민들이 큰 희생을 치렀었던 사건이기도 하죠. 탐라총관부, 탐라지역이다라고 불렸잖아요. 요거는 탐라총관부는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세웠었던 기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단서들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탐구활동, 가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주도 지역입니다. 제주도 지역에서 벌어졌었던 역사적인 일 또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운요호 사건. 이게 뭐지? 운요호. 무슨 사건인데? 운요호 배입니다. 이 운요호라는 배가 이 지역에 출몰해가지고 막 무력 시위를 벌여요. 운요호는 일본의 배예요. 그래서 조선이 경고사격을 막 했었는데 이것을 구실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네. 바로 강화도 조약. 어디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직접적 계기가 바로 운요호 사건이었었어요. 이번에 삼별초의 최후 황제입니다. 삼별초, 이거 뭐지? 삼별초. 무신집권의 기반으로서요. 이 삼별초는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돌아가는데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강화도에서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들은 진도에서 성을 쌓고 항쟁하는데 최후 항쟁지래요. 자, 진도였다가 어디로 가냐? 바로 제주도에서 항파두리성 같은 성 같은 거 쌓으면서 저항을 끝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당하게 되겠죠. 이게 정답. 3번에 고려 왕릉이 조성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제주도 지역과는 관련이 없겠죠. 고려의 도읍지, 개경, 그리고 그 인근 등등. 4번에 대한제국 칙령 41호. 이건 참고로 뭐냐면요. 대한제국이 황제명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41호에 예, 이런 게 있어요. 뭐 울도군을 독자적인 군으로 하고 군수를 파견한다. 자, 이 지금 칙령 41호는요. 울릉도 독도 일대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토로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대한제국의 정책에서 간도, 독도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봤었죠. 자, 삼별초 최후가 제주도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진도도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이에요.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한국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별에 맞선 사람들. 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요. 차별이 있을 때 이에 맞서서 차별이 없는 한국을 만들겠다, 우리를 만들겠다라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 고려시대 보니까요. 장군과 재상이 어찌 씨가 있겠는가? 만적을 비롯한 많은 가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했대요. 만적의 난 얘기하는 건데요. 만적은 이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노비 출신이었었어요. 노비 출신 만적이 신분 해방 운동을 일으켰었구나. 이게 고려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사건으로 봤었죠. 신분 해방 운동이다. 조선시대 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직을 제한하는 법을 풀어주십시오. 적자가 아니라고 차별을 한대요. 그럼 적자가 아닌 사람들 뭐야? 첩의 자식들. 바로 서얼들입니다. 조선시대 때에는요.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이 자식들은 아버지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별들을 겪었었죠. 그래서 서얼들이 차별에 저항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었구나. 자,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공평은 사회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성이다. 조선 형평사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차별 철폐, 형평운동이겠죠. 그러면 형평운동은 이들이 주도했었는데요. 백정. 자, 백정은 조선시대 때 고기를 썰고 가축을 잡고 도살업자들을 백정이라고 하는데 이 백정들 차별이 심했단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그만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가는 노비, 나는 서얼, 다는 백정 찾았습니다. 보기를 보자. 1번 가. 고려시대 공음전을 지급받았다. 노비가요? 네. 공음전, 음서제도. 예, 이거 뭐죠? 음서제도는 조상님을 잘 만나가지고 시험 안 보고서도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공음전은 조상님을 잘 만나서 아버지의 월급 받는 거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귀족이에요, 귀족. 지배층이에요. 노비가 왜 받아 이런 거를. 이게 땅 같은 건데. 이번에 일부가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서얼 출신들은요.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 요거 정조시기 때 규장각 만들죠? 서얼 출신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하기도 한다라는 걸 봤어요. 대표적인 인물 박제가라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3번 백정인데요. 골품에 따라 백정은 조선시대 때의 도살업자들을 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품 나오는 거는 신라죠. 4번 가나다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람들은요 매매 팔아넘길 수 있대요. 물려줄 수도 있대요. 상속 증여 누구한테 줄 수도 있대. 그러면 재산 취급받는 계층이죠. 누구냐? 가 노비만 해당합니다. 노비들은 재산 취급을 받았구나.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정조 때 요거 서얼 출신 요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2번으로 답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46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국회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유엔 결의에 따라서 치러진 총선거로 출범한 국회래요. 자, 유엔 결의에 따라서 선거를 했대요. 국제연합 유엔이 선거 실시해 라고 하여 선거를 하고 국회가 만들어졌대. 자, 이 선거는 일단 무슨 선거냐? 1948년에 있었던 5.10 총선거예요. 왜?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한반도에서 선거를 해서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로 한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유엔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안 한대. 소련이 반대한대. 그러니까 남한 지역만 해라.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로 5.10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 국회의원들, 여기서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이고 헌법을 제정하기도 할 거예요. 바로 재헌의회 또는 재헌국회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재헌국회가 활동하는 시기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6.25 전쟁 전까지예요.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6.25 전쟁이 벌어진 그 해, 바로 전달까지 이 국회가 활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헌의회 또는 재헌국회가 뭘 합니까? 재헌헌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거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딱 됐어요. 그러면은 이 국회 해산이야? 아니야. 국회는 뭐 할 건데요? 국회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어떤 법률을 제정했나? 친일파들이 문제다.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옳소. 반민족행위 처벌법. 일제 부역자들, 이런 사람들, 민족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게 되죠. 물론 처벌이 안 됐어. 제대로 실패로 끝났으나 법을 제정한 건 맞다 이거죠. 그리고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이런 경제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헌헌법 제정하면서 또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하면서 대통령을 누구로 국회에 선출했어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재헌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도록 했거든. 그래.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맞죠. 자, 3번 보세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비준했대요. 이게 뭐죠?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근거예요. 이거 언제 했었냐? 6.25 전쟁 끝난 직후예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미군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한반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겠죠. 결국 미국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도록 협정을 맺은 거죠. 요거는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요. 예.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될 겁니다. 그래서 재헌의회는 6.25 전쟁 전이에요. 시기가. 그리고 끝난 직후에 이렇게 되니까 재헌국회가 아니겠지요. 3번은.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요. 47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수업 시간에 가 당시 시민군의 항쟁 중심이었었던 옛 전남도청 모형을 만들었대요. 전남도청이래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대요. 자, 시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시민군이 조직되었나 봐. 우리나라 역대 민주주의 회복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총을 든 사례는 이 사례가 유일하더라.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지요. 5.18 민주화 운동은요. 어디에 저항한 거냐? 전두환. 이 전두환이 중심이 됐었던 신군부 세력의 권력 쟁탈, 권력을 차지했었던 신군부, 이들에 저항했었던 사태가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죠. 예. 광주 일대를 중심으로, 광주 지역에 옛날에 전남도청이 있었거든요.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었다. 신군부가 시민들을 탄압하고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마구 진압하니까 시민들이 무장해서 저항을 했었구나. 자, 일본의 4.19 혁명은요, 이승만 정부 때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하여 일어났었던 민주화 운동.
이번에 부마 민주항쟁은요, 박정희 유신 체제 말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YH 무역 사건이라는 사건과 연결되기도 할 거예요. 3번에 6월 민주항쟁, 이거 뭐죠? 1987.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이한열 이런 희생자들, 전두환 정부 말기 때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라 라는 운동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고르는 문제였었네요. 다음 문제 48번입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남북 직통전화가 개설되었대요. 분단 26년 만에. 이때는 분단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네. 처음으로 남측 자유지과 북측 판문각을 연결하는 직통전화가 개설되었대요. 직통전화, 처음으로 전화를 연결했었네요. 자, 요거는요, 어떤 모습이었었냐?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 간의 전화도 연결하고, 그리고 또 남북조절위원회 요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할 거예요. 자, 요게 언제냐면요.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해당되는 모습이에요.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원칙. 처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의 원칙에 합의했었던 사건이거든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해당되는 거 고르면 3번에 있는 겁니다. 그래, 7.4 남북 공동성명. 남과 북이 처음으로 통일의 원칙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전화선을 연결해 본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화기구를 만들기도 했었던 거예요. 1번의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이다. 요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해당되는 남과 북의 교류입니다. 지금 여기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통일 정책이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게 또 하나 있으니 바로 4번에, 자,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죠. 김대중 정부 때에는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자 그래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이제 합의하게 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났죠. 예.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죠. 자, 2번에 있는 UN 동시가입. 요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합의해서 발표하게 됐었던 그 합의가 있었구나.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9번입니다. 그림만 봐도 누군지 알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 자, 요 분이 대통령인가 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한대. 금융실명제, 금융거래, 돈거래를 실명으로만 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 볼 때마다 이제 세월이 갔음을 느껴요. 옛날에는요, 그랬나 봐, 진짜.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안 해도 돼? 가짜 이름으로 막 통장 만들고도 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투명한 경제를 만들자. 자, 그러면 이 대통령 누굽니까? 김영삼이죠.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정책, 금융실명제 정책. 자,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막 요렇게 바둥바둥 하다가 으앙 미끄러졌당, 이런 식이에요. 김영삼 정부 때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한 게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입니다. 이렇게 가입해서 선진국들 경제클럽에 들어가서 그래 된 줄 알았더니 외환위기가 벌어졌네요. IMF 외환위기가 벌어져서 결국 경제적으로 큰 침체로 접어들게 되었구나. 이게 김영삼 정부의 말미 모습이었었죠. 1번의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번에 삼저호황, 외환, 달러든 아니면은 석유 가격이든 아니면은 금리든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세 가지 경제 지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너무 유리해졌었어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였다. 요거는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요 시기쯤에 걸쳐 있어요. 3번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 1차, 2차 경공업, 3차, 4차 중화공업 요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김영삼 정부 4번이었어요.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50번입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뭐 내용이 많은데 자, 신숙주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세종이 설치한 학문연구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 세종 때 만든 학문연구기관이래요. 훈민정음 이런 것들 편찬하는 것도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죠 이거? 집현전이죠. 세종 때 집현전이라는 학술기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구나. 자, 두 번째 보니까 주시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907년이면은 이제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시기쯤인데요. 우리의 국어를 연구하자, 국문연구. 그래서 뭘 했을까요? 국문연구소. 요거를 운영하면서 역할했었던 주시경이라는 인물 또한 알아두시기 바래요. 예, 대한제국 말기 때 우리의 국어를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다에 보니까요.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던 그런데 학자들과 끌려가서 고문당하기도 했었대요. 이거 여러분들 영화 예전에 영화 말모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바로 이 단체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조선어학회.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글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어학회가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1번.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편찬하였다. 자, 50번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틀려도 무방해요. 50번의 1번은 함정을 많이 파놨어요. 삼강행실도 요거는 세종 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뭐냐면요. 효자, 충신, 연려 이 행적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세종 때인 건데요. 언해본이라는 거는요. 요거를 나중에 한글로 다시 번역해서 원래 한자로 했다가 요거 한 거. 그것도 세종 아닌가요? 그거는 또 성종 때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1번은 집현전이니까 세종 맞겠지? 라고 정답을 틀리게 찍으세요. 라고 만든 문제예요. 2번에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독립신문은 요곳 국문연구소 있기 전에 있었던 신문입니다. 서재필이 만든 한글신문이고요. 국문연구소에서 만든 신문이 아니에요. 3번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뭐야? 표준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전 편찬하려는 노력도 기울였었던 거거든요. 이게 조선어 학회의 노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을 쫙 모아가지고 모아서 이제 사전 만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했는데 1942년 이들이 체포돼서 이제 이 작업이 실패로 끝나게 됐었던 조선어 학회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4번에 창덕궁 후원에 설치하였다. 이런 게요. 창덕궁 후원에 설치된 거는요. 정조 시기 때 규장각이라는 기구가 있고요. 이것들과는 관련이 없다 정도로만 파악해 주셔도 충분해요. 자, 50번은 그래서 3번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뭐 100점을 꼭 맞지는 않아도 1급을 따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회차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